안녕하세요. 저는 기계설계, 공정설계, 공간설계, 전기설계, 지하설계, 토목설계, 건축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 기계설계팀에서 7년차 장치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박보길 프로입니다. 저희 삼성 E&A의 설계 직무는 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사양에 따라 기본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직무는 공정, 기계, 공간, 전기, 제어, 토목, 그리고 건축까지 7개의 공종별로 직무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속한 팀의 직무인 기계 설계에 대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계는 말 그대로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계류를 발주처 요청에 맞게 설계해주는 직무입니다. 신체로 따지면 장기를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계 설계팀 안에서도 회전 설계와 장치 설계로 나뉘는데, 먼저 회전 설계는 주로 펌프와 컴프레셔, 파워가 공급되면 회전하는 힘으로 유체를 이송시켜주는, 아니면 물체를 이송시켜주는 말 그대로 플랜트의 심장과 같은 기계를 만들고요. 장치 설계는 이송된 유체를 혹은 프로세스를 공정에 맞게, 목적에 맞게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발생시켜서 프로덕트를 정제하거나 저장하는 장치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앞서 세부 업무로 나뉘어서 설명드린 것과는 별개로 큰 맥락에서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먼저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기류들에 대한 MR과 MDS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MR은 기자재 구매를 위해서 벤더들에게 배포하는 구매 의뢰서로 기자재 설계와 제작을 위한 사양, 그리고 수량, 벤더들의 공급 범위 등이 기록된 문서이고, MDS는 플랜트에 필요한 기기류들에 대한 상세 스펙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MR과 MDS를 작성한 후엔 불특정 벤더들에게 배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벤더들도 수주를 하기 위해 기술 견적서를 보내옵니다. 그 견적서 검토도 저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견적서를 보내오면 벤더들의 기술적 적절성과 수행 능력 등을 당사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비교 검토하는 TB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벤더를 선정할지 사업 조달 부서와 함께 협의한 후에 벤더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된 벤더에서 해당 장치, 기기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도면을 보내오게 되는데, 그 도면이 발주처 스펙이나 코드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도 담당하게 됩니다. 장치 기기류들이 제작이 완료돼 현장에 입고되고 나면 공사부서에서는 설치를 하는데요. 그 설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을 주는, 협업하는 일까지가 기계설계 담당자의 업무입니다. 제가 기계설계 업무를 하면서 생각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기계의 역학에 대한 이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옆 동료나 발주처에게 피력할 수 있는 소통 능력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삼성 E&A에는 본사에 함께하는 글로벌 인력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어 능력까지 갖추시면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설계 엔지니어 정인섭 프로입니다. 현재 석유화학 제품 관련 프로젝트에서 공정 기본 및 상세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설계는 설계 업무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로 전반적인 공정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부 단위의 기기, 장치, 개장의 공정 관련 데이터를 검증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정설계 도서로 각 흐름별 유량, 압력, 온도 등의 물성을 작성한 히든 매테리얼 밸런스, 전반적인 공정 흐름 및 중요 기기를 집약해 표현한 도면인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기기, 장치, 배관, 개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P&ID 등을 작성합니다. 공정설계 담당자는 발주처의 요청사항과 제약사항을 바탕으로 공정설계 기준 설립 및 데이터를 산출하거나 산출된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후행부서의 업무 진행을 위해 초기부터 많은 공정설계 정보가 전달되는데요. 공정의 흐름 및 물성들은 복잡하고 많은 연관성을 갖다 보니
초기 단계부터 바로잡아야만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사전에 예측해서 주요 설계 도서 작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기초적인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넓고 깊은 많은 지식들이 요구되는데요. 삼성 E&A는 사내와 각 부서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에서 공간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박준수 프로입니다. 2020년 8월에 입사해서 오만 두큼, 사우디 우나이자 APOC 프로젝트를 거쳐 현재는 사우디 파드일리 프로젝트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간 설계 엔지니어는 플랜트를 구성하는 각 기기들을 공정 흐름에 맞게 배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배관을 설계하는 공간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간 설계 직무의 주요 설계 결과물에는 플랜트 전체 지도에 해당하는 플로플랜과 설계된 배관 시공을 위한 아이소 드로잉이 있습니다. 공간 설계 직무는 디자인, 스트레스, 머터리얼로 역할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우선 디자인 파트에서는 발주처의 요청사항,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플랜트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을 최적화하고 각 기계 장치를 이어주는 배관들의 최적화된 루트를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스트레스 파트에서는 배관 내부 유체의 운전 조건과 설치 조건 등을 고려하고 배관이 노출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랜트 파이핑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머터리얼 파트에서는 배관 설계에 사용되는 파이핑 컴포넌츠들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자재 사양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용 기준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설계 직무는 플랜트의 레이아웃 설계를 담당하는 만큼 타 공정들과 접점도 많고 해당 부서 엔지니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에서 전기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공혁 프로입니다. 입사한 지 4년 차이지만 감사하게도 프로젝트와 피드, 프로포잘 업무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APOC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초기부터 에즈빌트까지 프로젝트의 한 순환 과정을 수행했고 현재는 새로운 프로포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기 설계 직무는 전기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기 관련 시스템을 최적화해 설계하고 구매, 시공, 시운전 순으로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관리하고 지원하는 직무입니다. 전기 설계 담당자는 다양한 일을 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먼저 플랜트의 동력,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청과의 협의를 담당하고 대전 전력 개통 시뮬레이션 및 계산을 통해 전력 개통의 최적화 설계를 진행합니다. 또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 아이템을 세계 곳곳의 벤더로부터 구매하는 과정 중에 기자재 설계 검토도 전기 설계 담당자의 업무고요. 라이팅, 크라운딩, 파이어 알람, 캐소딕 프로텍션, 일렉트리컬 히트 히싱 등 플랜트에서 전기가 필요한 모든 시스템의 설계도 합니다. 그리고 설계 결과물이 구현되는 현장에서의 이슈들을 관리하는 필드 엔지니어링과 트러블 슈팅도 담당하고 더 나아가 설계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및 자동화를 위해서 전기 설계 플랫폼과 DB 분석을 통한 설계 자동화 로직 구축은 물론 그린 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플랜트업에 접목하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역량은 전기 설계가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와 인폼을 적시에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의사결정을 사업부서에서 내릴 수 있도록 설계의 범위를 한정 짓지 않는 그런 열린 시야와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에서 제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양동찬 프로입니다. 현재 만 5년 차이고요. 일과 더불어 다양한 팀 행사에도 참여하며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 설계 직무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플랜트 내 프로세스의 온도, 압력, 흐름, 레벨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사양을 확정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플랜트의 원활한 운전을 위해 공장 전체를 제어하는 컨트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제어 설계 담당자는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양을 확인해서 적합한 제어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벤더 선정부터 최종 납품 전까지 기술적 사양이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이와 동시에 선정된 아이템들을 플랜트 현장에 적절한 위치와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도면 제작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의 설치 및 운전 중 이슈가 발생하면 기술적 지원을 합니다. 저는 설계 직무라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역량보다 제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PC 산업은 경험에 기반한 산업이다 보니 이전에 활용했던 것들을 다시 적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제어 설계는 와이어리스 시스템 등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빠른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 토목 건축 설계팀에서 토목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안재근 프로입니다. 2020년 8월 삼성 E&A에 입사해서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루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목 설계는 플랜트 전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언더그라운드 설계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 설계와 배수, 도로 포장 등을 위한 기반 시설 설계,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토목 설계 담당자의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트의 지반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 조사 수행입니다. 지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확인된 지반의 성질은 구조물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 장비와 지상 구조물의 지지를 위한 기초 설계 업무입니다. 하나의 플랜트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기를 설치, 연결하고 장비들이 운행되어야 하는데요. 작은 것부터 1000톤이 넘는 거대한 것까지 다양한 기기와 구조물들을 한정된 자원과 공간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기기, 장치, 배관, 철골들에 대한 많은 사전 정보들을 각 공정 설계 엔지니어들로부터 받아야 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업무는 레인폴 특성을 고려한 플랜트 내부 드레이니지 설계 및 로드 설계입니다. 플랜트가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강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로드 또한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설계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트, 다이크, 트렌치 등 구조물 설계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드레이니지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수로 인한 드레이니지를 위해 트렌치 설계가 필요하고 화공 플랜트의 경우 오염수 등을 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피트, 다이크 등의 구조물 설치가 필요해 이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 제어 케이블 혹은 언더그라운드 파이프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트렌치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토목공학 지식과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토목 설계 업무는 지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나 복잡한 형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선 구조 해석과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드레이네이지를 위한 수리학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다양한 공학 지식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업의 모든 설계 직무들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업 능력이 중요한데요.
특히 토목 설계의 경우 선행 공정의 정보들을 받아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 토목건축설계팀 박성은 프로입니다. 저는 화공 플랜트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 직무는 주택, 일반 빌딩, 산업시설, 플랜트 등 다양한 대상의 구조 및 내외부 설계를 담당합니다. 이때 고객의 요구사항과 설계 조건, 기능, 안전성, 건축 법규, 건축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삼성 E&A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본부의 건축 설계 담당자는 화공 플랜트의 파이프렉, 스트럭처, 쉘터 및 빌딩의 설계를 수행합니다. 또 배관, 기계, 전기, 제어 등의 타 공정으로부터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각 공정 담당자와 상세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협력사, 공사, 조달팀과도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설계 관련 코드, 스펙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필요한 인폼들을 잘 챙기는 열정과 주인의식은 당연하고요. 직무 특성상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서 생각하는 삼성 E&A의 최대 장점은 아마 EPC 레퍼런스가 국내 EPC 업계 중 가장 많다는 점일 겁니다. EPC업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설계 엔지니어한테 아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많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 레퍼런스를 통해 어떻게 기계가 만들어져서 현장에 설치됐는지, 발주처가 어떤 설계 결과물을 받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선호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를 꿈꾸고 계신다면 삼성 E&A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다양한 지식과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보다 설계 업무를 하고 싶어서 삼성 E&A에 입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당시에는 제가 지원한 회사 중에 신입사원 때부터 설계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삼성 E&A는 그게 가능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전엔 외부인으로서 회사 생활이 어떨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면접 때 봤던 회사의 분위기나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좋다고 생각돼서 삼성 E&A에 입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삼성 E&A가 EPC 업계에서 국내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플랜트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교육들을 많이 접하면서 플랜트 업계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여러 회사 중에서도 삼성 E&A가 항상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을 도입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3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스템 업체를 방문해서 FAT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출장인데다 혼자 가게 돼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발주처와 벤더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완벽한 FAT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새로운 업무를 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서 쌓아온 지식들을 바탕으로 PE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따로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특히 출제된 문제가 공정설계 업무와 일부 비슷해서 업무 중 쌓은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제가 업무 전문성을 갖췄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정말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수박 겉핥기로 안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토목 관련해서 이건 해봤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서 자신 있고 잘 압니다. 에 초점을 둔 것이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인턴을 하면서 쌓은 현장 경험과 몇 개월의 실험을 토대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변수들을 생각했고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값을 얻었는지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준비하다 보니 관련해서 받은 많은 질문들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었고 합격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사 준비를 할 당시 화두였던 멕시코 DBNR 프로젝트, 피드, 모듈 등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전기 설계 직무와 관련해서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기본 이론을 공부했고 전공 면접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찾아서 미리 여러 번 공부하며 대비했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 시절 쌓아온 지식들을 실제로 가치 있게 활용할 기회가 있는 삼성 E&A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삼성 E&A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에 무척 좋은 환경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루하지 않은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준비한다면 누구나 삼성 E&A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일이 재밌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꼭 입사하셔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사내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삼성 E&A를 다니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정유 베이스의 화공, 산업, 수처리와 같은 전통 EPC업에서 더 나아가 미래에 방점을 두고 그린 에너지 요구 등에도 다양하게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회사인 점도 만족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로 나아감에 있어 펼쳐질 회사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여러분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삼성 E&A에는 후배가 실수하면 잘못 가르친 선배 탓, 후배가 일을 잘하면 열심히 빨리 배운 후배 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입사하셔서 함께 일하는 선후배의 정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